얼마 전 저는 남편 친구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62세 종호 씨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종호 씨는 끝이 없었습니다. 62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밤이 깊어가도 멈추지 않았고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을 함께 했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잊고 있던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남편이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32년을 함께한 남편이 자신의 40년 지기 친구에게 아내를 내어준 겁니다. 종우랑 만나봐. 나는 괜찮아. 남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남편의 허락, 남편의 친구, 그리고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 세 가지 모두 제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날은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게 보였죠.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제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여보, 밥 다 됐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재원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63세인 재원은 5년 전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니었죠. 응,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밥상을 차리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하숙생처럼 지내는 느낌이었죠. 밥을 먹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없었습니다. 재원은 핸드폰만 들여다봤고 저는 반찬을 이리저리 옮기며 시간을 보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재원이 소파로 돌아가자 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한 지 32년. 딸 하늘이를 낳고 시부모님 병수발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 남은 건 뭘까요? 텅 빈 집과 말없는 남편뿐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인 제 얼굴이 비쳤죠. 주름이 늘긴 했지만 아직 볼만했어요. 몸매도 나이에 비해 탄력이 있는 편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나를 언제 마지막으로 쳐다봤을까? 부부 사이가 멀어진 건 5년 전부터였어요. 어느 날부터 재원이 먼저 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면 재원은 슬쩍 몸을 돌렸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 그 말이 벌써 5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여자가 아닌 건가. 폐경이 오고 나서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재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재원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내일 저녁에 종우가 온대. 종우 씨요? 응,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고 하더라고. 종우 씨는 재원의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체육교사로 일하다 몇 년 전 퇴직했고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다고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재원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남편의 등에 대봤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지만 재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거두며 한숨을 삼켰어요. 이 사람 옆에 있어도 외로워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밤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저녁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요. 다음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왔나 보다. 재원이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안주를 준비하다가 앞치마를 벗고 따라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재원아, 오랜만이다. 종호 씨였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박스를, 다른 손에는 건강식품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젊어 보였거든요. 62세라고 했는데 50대 중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곧았어요. 매일 운동을 한다더니 나이에 비해 정말 정정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은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죠. 왕성한 활력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종호 씨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거실로 안내하고 과일을 받아 부엌에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당구장 이야기, 첫 월급 타서 술 마셨던 이야기, 군대 휴가 때 만났던 이야기. 40년 전 추억들이 쏟아졌죠. 저는 맥주와 안주를 내오며 옆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친구와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집에서는 늘 무뚝뚝한 사람인데 종호 씨 앞에서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야, 너 요즘 뭐하고 지내? 게이트볼 코치하고 있어. 동네 어르신들 모아서 운동도 시키고. 운동은 꾸준히 하나 보네. 몸이 그대로야. 매일 아침 5km씩 뛰어. 덕분에 아직 정정하지. 종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맥주를 따르며 그 모습을 슬쩍 훔쳐봤어요.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느껴졌죠. 그때 종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수님, 여전히 예쁘시네요. 세월이 안 가신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다 늙었죠. 아니에요. 진짜 안 변하셨어요. 재원이 이 녀석 복도 많지. 종호 씨의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칭찬인지 몰라요. 남편한테는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괜히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두근거리지. 그냥 인사치레였을 텐데.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술자리는 밤 10시가 넘도록 이어졌어요. 저는 옆에서 안주를 챙기고 맥주를 따르며 함께 있었습니다. 종호 씨는 중간중간 저에게도 말을 걸었어요. 형수님, 요즘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저요? 별로 없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가끔 문화센터 다니는 정도요. 운동은 안 하세요? 형수님 체형이면 요가 같은 거 하시면 딱일 것 같은데.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 체형을 봤다는 말에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 친구가 그걸 알아봐 준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재원은 그 대화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맥주만 마시고 있었죠. 마치 저와 종호 씨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밤 11시가 되자 종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너무 늦었다. 그래, 조심해서 가. 다음에 또 보자. 형수님, 오늘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호 씨가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또 놀러 오세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며 재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종호 씨, 많이 안 변하셨네요. 건강해 보이고. 응. 재원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싱크대에 내려놓으며 다시 물었어요. 우리도 운동 같은 거 해볼까요? 같이 산책이라도. 귀찮아. 난 괜찮아. 재원은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원은 이미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따라 종호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형수님, 여전히 예쁘시네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용기를 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원의 등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안으려 했어요. 여보, 재원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리고는 슬쩍 몸을 돌려 제 손을 피했어요. 피곤해. 자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뻗었던 손을 거두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이 말만 들었어요. 피곤해. 오늘은 안 돼. 자자.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걸까요? 저는 몸을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죠. 옆에서 재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허무한지.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종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수님, 저 종호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났던 종호 씨였어요. 목소리가 귀에 익었죠. 아, 종호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산책이나 하실래요? 날씨가 좋아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친구가 저한테 산책을 하자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수님, 여전히 예쁘시네요. 그게 갑자기요? 어제 형수님이 취미가 없다고 하셔서요. 저도 혼자 걷기 심심했는데 같이 걸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종호 씨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냥 산책인데 뭐. 남편 친구고 낮에 공원 걷는 건데 이상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잠깐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집 근처 공원 어떠세요? 30분 후에 정문 앞에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러지?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다듬었어요. 화장도 살짝 고쳤죠.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남편 친구 만나는데 화장을 고치다니. 저는 한숨을 쉬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재원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가냐는 말도 없었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정문에 도착하니 종호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운동복 차림이었는데 역시나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오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공원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고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죠.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늘 똑같죠. 집안일하고 밥하고. 재원이 그 녀석 형수님한테 잘해요? 종호 씨의 질문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한다고 하기엔 거짓말 같고 못한다고 하기엔 남편 흉보는 것 같았죠. 그냥 무던하게 지내요. 무던하게요? 종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저도 마누라 있을 때 그랬어요. 무던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한테 무관심했던 거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종호 씨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마누라 떠나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요.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더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옆에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거. 종호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내를 일찍 보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형수님처럼 따뜻한 분이 외로워 보여서요. 외롭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걸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저 외로워 보여요? 네. 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재원이는 형수님을 안 쳐다보던데요.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재원은 저를 안 봐요. 5년이나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종호 씨가 걸음을 멈췄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피했어요. 남편 친구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다니. 그때 종호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등을 가볍게 잡았어요.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어요. 남편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손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호 씨의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크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남편 친구인데.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저는 손을 빼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종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어 그의 얼굴에 노을빛이 비쳤어요. 저 사실은요. 종호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긴장됐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종호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뭔가 더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싫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을 나와 집 쪽으로 걸었어요. 형수님,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오랜만에 산책해서 좋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하려 했습니다. 그때 종호 씨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갑자기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형수님, 종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에게 안기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돼. 이 사람은 남편 친구야. 머릿속에서 외쳤지만 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도 모르게 그의 등에 손을 올렸어요. 종호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떨리고 있었어요. 포옹은 짧았습니다. 종호 씨가 먼저 몸을 떼며 한 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례를 했네요. 아, 아니에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종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내일 저녁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드릴 말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이상하게 기대가 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종호 씨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재원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냐는 말도 없었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종호 씨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목말랐거든요. 누군가에게 여자로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종호 씨의 말이, 손길이, 체온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종호 씨가 무슨 말을 할지.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을 뒤흔드는 일의 시작이었죠. 다음 날 종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그 포옹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괜찮아요. 저녁에 집으로 오세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집으로 오라니.
남편도 있는 집에.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하기엔 더 이상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재원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종우 왔어? 응, 근처 왔다가 들렀어. 밥 먹었어? 아직? 같이 먹자. 재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종우 씨를 맞이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상을 차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하지만 저는 종호 씨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식사 후 재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담배 한 대 피우고 올게. 종호야, 천천히 있다가. 재원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거실에 저와 종호 씨만 남았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종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수님. 네. 어제 제가 실례를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종호 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눈빛이었죠. 형수님, 사실 저는요. 종호 씨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저는 멍하니 종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재원이랑 연애할 때부터요. 형수님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친구 아내니까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종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요즘 형수님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요. 재원이 그 녀석이 형수님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종호 씨,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바로 베란다에 있는데. 저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하지만 제 마음을 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형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원이 들어왔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자세를 고쳤습니다. 재원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무슨 얘기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황급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원이 저를 잠깐 쳐다봤습니다. 뭔가 눈치를 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종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늦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재원은 별다른 말 없이 인사했어요. 종호 씨가 현관을 나서며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 남았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종호 씨의 고백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형수님을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30년을 참았어요. 30년이라니.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좋아했다고요. 밤이 깊어지고 재원과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숨기고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응. 재원은 핸드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종호 씨가 나한테 고백했어. 순간 재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아까 저녁에 당신이 담배 피우러 나간 사이에 나를 오래전부터 좋아했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원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화를 낼까? 충격받을까? 아니면 종호 씨한테 당장 전화할까? 그런데 재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끝이야? 남편 친구가 아내한테 고백했는데? 재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종우랑 만나봐.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종우랑 만나보라고.
나는 괜찮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저한테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제정신이야? 당신은 아직 젊잖아. 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죠. 나는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5년 동안 그랬잖아. 당신이 원해도 나는 해줄 수가 없었어.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해줄 수 없다니. 그냥 그래. 나는 더 이상. 재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63세 남편이 갑자기 늙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자야. 나 때문에 시드는 거 보기 싫어. 차라리 종우가 나아. 믿을 수 있는 놈이니까.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러움도 함께 올라왔어요. 그게 남편이 할 소리야? 아내를 친구한테 넘기겠다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미안해. 재원은 그 말만 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을 보이며 이불을 덮었어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과 충격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다른 남자한테 허락하다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남편이 허락했다. 종호 씨를 만나도 된다. 그 생각이 드니까 죄책감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물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5년 동안 여자로 살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화가 나서 운 건지, 서러워서 운 건지, 아니면 안도해서 운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옆에서 재원이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또 아무렇지 않게 자는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재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종우랑 만나봐. 나는 괜찮아. 그 말이 자꾸 되풀이됐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종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종호 씨가 받았습니다. 형수님? 종호 씨, 저예요. 오늘 시간 되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종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볼까요?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조용히 얘기할 수 있어요. 종호 씨 집. 둘만 있는 공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지만 저도 모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남편 친구 집에 가다니. 하지만 어젯밤 재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종우랑 만나봐. 나는 괜찮아. 남편이 허락한 거잖아.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종호 씨 집은 우리 동네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종호 씨가 문을 열었어요. 편한 옷차림이었는데도 어깨가 넓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종호 씨가 차를 내왔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셨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종호 씨가 고백한 거. 종호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랬군요. 재원이가 뭐래요? 만나보래요. 종호 씨랑 만나봐도 된대요. 종호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재원이가요? 그렇게 말했어요? 네. 자기는 나한테 해줄 게 없다고. 차라리 종호 씨가 낫다고. 저는 말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서러웠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거든요. 종호 씨가 휴지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5년이에요. 5년 동안 남편한테 여자 취급 못 받았어요. 손도 안 잡아주고 쳐다보지도 않고 나도 여잔데 아직 살아있는 여잔데 울음이 터졌어요.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종호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수님, 나 아직 늙지 않았잖아요.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예요? 왜?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종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죠. 형수님, 울지 마세요. 저는 형수님 봐요. 저는 형수님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종호 씨가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웠어요. 숨결이 느껴질 만큼. 종호 씨, 형수님, 저는 진심이에요.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더 못 참겠어요. 종호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크고 따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종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5년 만에 키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됐을지도 몰라요. 재원은 키스조차 안 했으니까요. 종호 씨의 입술이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어요. 종호 씨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그의 목을 끌어안았죠. 숨이 가빠졌어요. 옷 위로 종호 씨의 탄탄한 몸이 느껴졌습니다. 62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매일 운동한다더니 정말 단단했습니다. 형수님, 종호 씨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종호 씨가 저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종호 씨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형수님, 제가 잘할게요. 그 말과 함께 저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있던 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5년 동안 죽어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종호 씨는 정말 대단했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62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치지 않았죠. 한 번이 끝나면 또 시작했고 밤이 깊어가도 멈추지 않았어요. 종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종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형수님이 예뻐서 그래요. 멈출 수가 없어요. 저는 숨이 가빴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몇 번을 함께 했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밤새 서로를 느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종호 씨가 멈췄어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종호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30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종호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박동이었죠. 이 사람 옆에 있으니 편안했어요. 재원 옆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남편 친구랑 밤을 보내다니. 남편이 허락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종호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형수님,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이래도 되나 싶어서요. 후회하세요? 후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몸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좋았는데 죄책감도 들고. 종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저는 진심이에요. 그냥 하룻밤으로 끝내려는 게 아니에요. 형수님을 진짜 좋아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종호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저도요. 저도 종호 씨가 좋아요. 창밖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야 했어요.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 종호 씨가 저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형수님, 아침도 함께해요.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종호 씨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옆을 보니 종호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잘 잤어요?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재원 옆에서는 늘 뒤척이다 잠들었는데 종호 씨 옆에서는 편안했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집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 종호 씨가 제 허리를 잡았어요. 형수님, 조금만 더 있어요. 종호 씨, 저 집에 가야 해요. 아침은 먹고 가야죠. 종호 씨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다시 가까워졌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종호 씨, 어젯밤에 했잖아요. 아침은 또 달라요. 종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절해야 했어요. 집에 가야 했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종호 씨의 손길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너무 좋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무너졌어요. 또 서로를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동안 저희는 또다시 하나가 됐어요. 종호 씨는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밤새 함께 했는데도 지치지 않았어요. 62세 맞나 싶을 정도였죠. 종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수님이 예뻐서 그래요. 형수님 보면 힘이 나요. 저는 숨이 가빴어요. 온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는 잊고 있던 제 몸이 완전히 살아났다는 걸 느꼈어요. 한참 후에야 저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종호 씨가 아침을 차려줬어요. 계란 후라이에 토스트, 간단한 식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형수님, 오늘 저녁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저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이 있으니까. 그럼 내일 낮에요. 재원이가 외출하면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재원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종호 씨를 또 만났습니다. 재원이 동창회에 간다고 외출한 날이었어요. 종호 씨에게 연락하자 30분 만에 우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종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금방 침실로 향했죠. 종호 씨,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재원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긴 우리 집이잖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남편과 함께 쓰는 침대였거든요. 하지만 종호 씨의 손길이 닿자 생각이 멈췄습니다. 뜨거웠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저는 종호 씨를 밀어내지 못했어요. 형수님, 저 오늘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희는 또 하나가 됐습니다. 낮이었지만 커튼을 치니 어두웠어요.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낮 시간에 저는 남편 친구와 침대에 있었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종호 씨는 또 끝이 없었어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 세 번.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저는 매일 형수님을 보고 싶어요. 저도요. 종호 씨 생각이 자꾸 나요. 저희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어요. 재원이 돌아오기 전에 종호 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이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을 했습니다. 예쁜 옷을 골라 입었어요. 종호 씨를 만날 생각에 하루하루가 설렜죠. 재원은 여전히 저를 안 쳐다봤지만 이제 상관없었어요. 저를 봐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한 만큼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밤에 재원 옆에 누우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사람은 모르겠지. 내가 낮에 뭘 했는지.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라요. 남편이 허락했다고 해도 저는 남편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저녁 딸 하늘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요즘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달라진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똑같이. 아니야, 뭔가 밝아진 것 같아. 좋은 일 있어? 없어. 그냥 그래.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눈치챈 걸까요? 딸은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어요. 제 표정만 봐도 기분을 알아챘죠. 저는 종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종호 씨, 이번 주말에는 못 만날 것 같아요. 딸이 집에 온대요. 알겠어요. 네. 다음 주에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딸 앞에서 들키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주말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됐습니다. 하늘이 앞에서 티가 나면 어쩌지. 표정 관리를 잘해야 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주말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종호 씨를 이틀만 안 봐도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를 듣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안기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랑인 건지 아니면 그냥 욕망인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 아침, 하늘이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엄마 왔어. 그래, 어서 와.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하늘이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진짜 달라졌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보다. 아니야, 진짜 달라. 화장도 달라지고 옷도 예쁜 거 입고. 엄마 무슨 좋은 일 있지? 하늘이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점심을 먹는 동안 하늘이는 계속 저를 살폈어요. 질문도 많았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친구들은 자주 만나는지, 아버지랑 사이는 어떤지. 저는 대충 대답하며 넘겼습니다. 재원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어요. 딸이 와도 몇 마디 안 했죠. 하늘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하시네. 엄마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해. 원래 그렇잖아.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저러면 외롭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외롭냐고요? 예전엔 외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에 하늘이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겠다고 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종호 씨였습니다. 형수님, 보고 싶어요. 주말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딸이 와 있어서요. 전화 못 받아요. 알겠어요. 월요일에 봬요. 사랑해요.
통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늘이가 서 있었어요. 잠이 안 온다며 물 마시러 나왔다고 했죠. 아, 그냥 문화센터 친구. 근데 왜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받아? 수상하다. 하늘이가 식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으려 했지만 하늘이가 먼저 손을 뻗었어요. 엄마, 핸드폰 좀 보자. 왜? 볼 거 없어? 그럼 보여줘. 숨길 거 없으면 보여줘도 되잖아. 저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움켜쥐었어요. 하늘이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진짜 뭐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폰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엄마. 하늘이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저는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하늘이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종호 사랑해요, 형수님. 월요일에 꼭 봬요. 하늘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종호, 이거 아버지 친구 종호 아저씨야? 사랑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늘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하늘아, 이건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 친구랑 바람 피우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 그래요, 바람이죠. 저는 남편 친구랑 바람을 피운 거예요. 하늘아, 들어봐. 이건 복잡해. 뭐가 복잡해? 엄마가 아버지 친구랑 그런 사이라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늘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늘아. 미안하면 끝이야?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래?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늘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진짜 실망이야. 그때 거실에서 재원이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하늘이가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종호 아저씨랑 바람 피웠어. 재원이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재원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한 분노는 아니었어요. 하늘아. 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탓하지 마라. 내가 허락한 거다. 하늘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허락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원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숨을 깊이 쉬더니 말을 이었어요. 앉아라, 하늘아. 아버지가 얘기해 줄게. 하늘이가 소파에 앉았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년 전에 아버지가 수술을 했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이요? 전립선 수술. 그 뒤로 아버지는 남자 구실을 못하게 됐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5년 전? 부부관계가 끊긴 게 딱 5년 전이었거든요. 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말 못했다. 창피했어. 남자로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 아버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재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한테 다가와도 피했고 쳐다보지도 않았어. 미안했지만 말을 못했어. 재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5년 동안 저를 피한 게, 쳐다보지 않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요? 나는 내가 문제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여자가 아닌 줄 알았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가 아직도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호 아저씨한테 엄마를 보낸 거예요? 그래. 네 엄마는 아직 젊잖아. 나 때문에 시드는 거 보기 싫었어. 종호는 40년 친구니까 믿을 수 있고. 재원이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젊었을 때 내가 바람핀 적 있어.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재원이 회사 여직원과 있었던 일,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가정을 지키려고요. 당신 알고 있었지?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 빚을 아직도 갚지 못했어.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종우한테 당신을 보낸 거야. 내가 못해주는 거 종우가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게 내가 빚 갚는 방법이야.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바보야. 바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저는 재원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재원도 저를 안았어요. 5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품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나도.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하늘이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엄마. 두 분 다 바보야. 진짜. 하늘이가 우리를 안아줬어요. 세 식구가 거실에서 뒤엉켜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비밀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죠. 한참 후 저희는 눈물을 닦고 마주 앉았어요.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종호 씨 생각이 났거든요. 남편의 진심을 알았지만 종호 씨와의 시간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재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내가 결정해. 나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진심, 종호 씨의 사랑,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종호 씨를 만나기로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종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종호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어디서 볼까요? 시내 호텔에서 만나요. 제가 잡을게요. 전화를 끊고 호텔을 예약했어요. 남편에게는 나갔다 온다고만 했습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죠. 호텔방에 도착하니 종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종호 씨, 어제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뭐요? 5년 전에 수술 받은 거요. 그래서 저한테 그랬던 거요. 종호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재원이가 말했군요. 알고 있었어요? 종호 씨도? 네. 수술할 때 저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해서 비밀로 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종호 씨를 허락한 것도, 종호 씨가 저에게 다가온 것도요. 그래서 종호 씨가 저한테 온 거예요? 재원이 부탁해서? 아니에요. 종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진짜 형수님을 좋아해요. 재원이 때문이 아니에요. 30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종호 씨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바라봤어요. 진심이었어요. 종호 씨, 형수님, 저는 형수님이 어떤 결정을 해도 받아들일 거예요. 재원이한테 돌아가고 싶으면 그래도 돼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알았어요.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창피했을지. 그 마음이 이해됐죠. 하지만 종호 씨와의 시간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짜로 행복했거든요. 종호 씨, 저는 남편 곁을 떠날 수 없어요. 알아요. 32년을 함께 했어요. 그 세월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알아요, 형수님. 종호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을 완전히 보내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종호 씨를 완전히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종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이기적인 거 알아요. 남편도 있으면서 종호 씨도 원하는 거잖아요. 나쁜 여자죠. 아니에요. 종호 씨,
가끔은 만날 수 있을까요?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이라도요. 종호 씨 눈이 흔들렸어요. 제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가끔이라도 볼 수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저는 종호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종호 씨도 저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온기를 완전히 놓고 싶지 않았어요. 종호 씨, 네.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해요. 종호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또 하나가 됐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뜨거웠습니다. 종호 씨는 언제나처럼 끝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났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수님 사랑해요. 저도요, 종호 씨. 숨이 가빴어요. 온몸에서 열이 났습니다. 밤새 함께했던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이별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한참 후 저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종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형수님 고마웠어요. 저한테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저를 봐줘서. 저는 몸을 일으켜 옷을 입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종호 씨, 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종호 씨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저는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기다릴게요. 종호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재원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응.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재원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TV를 바라봤습니다. 재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녀왔어? 응. 종우 만났어? 응.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재원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동안 혼자 힘들었을 텐데 나한테 말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미안해, 몰라줘서.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한테 해준 게 없잖아. 재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5년 만에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은 거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종호 씨와는 다른 온기였죠. 32년을 함께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곁에 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도 당신 곁에 있을게. 저는 재원에게 기댔어요. 재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편의 품이었어요. 스킨십은 없었지만 이게 진짜 부부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나를 놓아줘서. 그리고 다시 잡아줘서. 재원이 대답 대신 저를 더 꽉 안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달라졌어요. 대화가 늘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손을 잡고 걷는 날도 있었죠. 재원이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 같이 나갈까? 그래. 이렇게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32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야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끔 저는 외출을 했어요. 재원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종호 씨와는 가끔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호 씨는 웃으며 저를 맞아줬어요.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있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 세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딸 하늘이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즘 좋아 보여요. 그래, 어디가? 둘이 같이 산책도 다니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예전이랑 완전 달라졌어.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재원도 저를 봤어요.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우리 좀 달라. 늦었지만 신혼 같은 거야. 재원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늘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농담도 다 하시고, 진짜 많이 변하셨다. 저녁을 먹고 하늘이가 돌아간 후, 저와 재원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를 보다가 재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당신 곁이 제일 편해. 저는 재원에게 기댔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종호 씨였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저는 재원을 슬쩍 봤어요. 재원은 아무 말 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네, 연락할게요. 핸드폰을 내려놓자 재원이 말했습니다. 종호지? 응, 그래. 그게 전부였어요. 재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죠. 이게 저희 부부의 새로운 모양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재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재원도 제 손을 쥐어줬어요. 58세에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걸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어떤 모양이든 사랑이 된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메마른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남편이 나를 안 봐준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요. 58세에도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서로의 진심을 아는 거예요. 숨기기만 하면 상처만 남아요. 오늘 밤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